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썸네일과 같이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의 습관,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습관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조독해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습관은 뭐냐면은 일단 국어 공부를 눈으로 하는 친구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국어는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해, 예외적으로. 그게 누구냐면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뭐예요? 수능 국어 시험 결과를 지켜보면, 제가 여러 해 동안 지켜봤잖아요. 지켜본 결과 이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애석하게 뭐 1, 2점 차이로,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2등급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맨날 1등급 나오다가도 수능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눈으로 풀다 보면. 왜냐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 긴장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래서 눈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뇌를 혹사시키는 거야.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눈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손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꼭 손으로 쓰면서 지문에서 메모할 거 메모하고 여러분 뇌의 부담을 좀 줄여주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음악 듣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음악을 들어야지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요것만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환경은 수능 시험장하고 동일해야 돼.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나?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들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잖아. 아시겠죠? 음악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막 방법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마.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여러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거 듣다가 좀 안 되면 모든 방법에는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 근데 요거 해보다가 안 되면 저걸로 갈아타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상담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어느 날, 쌤, 저 A 강사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서 B 강사로 갈아탈래요. 근데 정확히 이틀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B 강사에서 다시 A 강사로 돌아갈래요. 또 이틀 뒤에 뭐라고 했냐면 A 강사에서 C 강사로 갈래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뭐라고 했냐면 강의 다 듣지도 않고 D 강사로 넘어갈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사를 한 명 찍었으면 그 강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특이한 어떤 방법이나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요즘 그 가르치고 있는 방법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듣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D사하고 M사하고 E사를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좀 타겟층이 상위권 친구들이거든요.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1, 2등급 친구들 혹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등급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 뭐 4, 5, 6, 7, 8등급 친구들이 요걸 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내가 강의를 들으면 초반에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진득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조금 듣다가 이거 갈아타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인강 쇼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여러 방법들이 많아요. 요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더 많아졌고. 근데 너무 기웃기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이 사람 듣겠다 했으면 그냥 한 기본 강의 하나 정도는 완강을 해. 그러고 갈아탔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여러 친구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적대에 상관없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기가 쉽다고.
물론 교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런 순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실이 더 많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만약에 정하고 싶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정해서,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정해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즘 나와 있는 강사들의 강의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죠? 보통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구조독해라는 걸 가르쳐요. 구조독해. 그래서 뭐 PS 구조니 뭐 CE 구조니 저도 다 압니다. 뭐 이런 것들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해서 되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론은 보편적이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독해력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 말이죠. 왜냐면 저도 이제 국어교육과에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독해력이 늘진 않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형식적인 포맷이 초반에는 필요하지만 초반에 지식적으로는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적어도 한 3, 4등급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라는 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 독해력, 그러니까 독해 잘하는 애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독해를 하니까 학자들이 역으로 이 구조를 알려주면 독해력이 오르겠다라고 해서 이론을 만든 건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이 구조라는 건 지식적인 거고 사실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독해력이 올라가지 않아. 중요한 거는 경험이야, 경험. 경험과 노력이야. 계속 어떤 글을 보다가 보면,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구조들은 무의식적으로 체화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방법이나 지식 같은 거에 매몰되지 말고, 아시겠죠? 뭐 이제 어떤 강의 같은 거를 잠깐 보면은 뭐 이게 영어 수업인지 국어 수업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적용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막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물론 좋아. 그분들 뭐라 하는 거는 아닌데, 뭐라 한 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국어 능력에 집중을 하자는 거야. 이런 외적인 거보다. 내가 정말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자는 거야. 아시겠죠?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이나 방법적인 부분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진짜 얻어야 되는 이해력이나 활용 능력에 소홀하지 말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구조독해. 보기 좋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를 챙기시길 바라고, 구조독해를 하면서 그 강사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안 되면 이제 선생님 게시판에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구조독해가 아니라 구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